마지막으로 세종갑 후보 얘기 좀 해보죠. 이재명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해서 갭투기 의혹을 숨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했습니다. 한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.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명까지 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잘하셨죠. 그러니까 이런 갭투기 의혹을 숨겼다라는 거 아니에요. 국민을 속인 거예요. 그리고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면은요, 이거는 당선되더라도 이건 당선 무효용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좀 파렴치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전세 사기 뭐 대책위원회 단장 뭐 이런 활동을 했단 TF 말이에요. 자문 변호사 이런 분이에요. 그러니까 역시 갭 투자를 열심히 잘했으니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노하우도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허위 문서로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다. 이재명 당대표께서 상당히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하셨다.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본인도 이 재산 등록 과정에서 알았고 아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권자들이 참 혀를 찰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마 실망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당에다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제출한 자료를 제출했고요. 그다음에 선관위에다 제출한 자료는 나중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솔직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에도 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윤리감찰을 계속했다 그래요. 그래서 당에 제출한 자료하고 선관위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또 동일한 자료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다가 적발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면 내용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걸 공천 자료를 이걸 재산 내역이라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% 걸러내줬을 거예요. 아니 돈이 1억 2천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39억 가까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를 합니까? 합쳐놓고 보니까 합쳐놓고 보니까 11채 가량이 되는 거예요. 상가, 오피스텔, 아파트가. 그래서 그거 빼고 나니까 다 부채인 거예요. 이걸 누가 갭투자 아니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.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마치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활동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했다고 하는 자체도 좀 어이가 없고요.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만약에 그대로 방치됐다고 하면은 선거 막판에 리스크가 될 수 있었거든요. 특히 부동산 문제 우리 국민들 예민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석을 버렸다 하더라도 한석이 10석을 버리는 일로도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.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.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변호사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거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. 이 정당법 위반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라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없어졌고 국민의힘 류재화 그리고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간 김종민 의원 양자 대결이 됐는데 과연 누구에게 마음을 줄까요? 세종갑. 그래서 지금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대요. 팬카페 같은 곳이죠. 네.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쪽도 있고 아니 그렇다고 이재명 당대표 뒤통수 치고 배신한 김종민 의원을 우리가 후보로 당선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선거 결과를 상당히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서 아무리 김종민 의원이 싫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김종민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근데 이건 상당히 이제 투표 날까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. 그렇게 예측됩니다. 김수환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글쎄요, 일단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투표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이 아니고 지역구별로 투표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투표할 의욕을 갖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둘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민 의원한테 대한 반감이 되게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근데 원래 우리 그러잖아요.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밉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례투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 쪽으로 하고 지역구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지 않을까 또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요. 그건 뭐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근데 그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은 그 원인 제공이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뼈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. 장성철 소장, 김수환 평론가 고맙습니다.